잠수함의 형상은 정말 최악의 형상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북한이 목표로 하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잠수함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이스칸데르 계열의 소형 SLBM입니다. 항구에서 추락만 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디서든 한반도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제주도 포함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그 공포의 균형을 서로 맞추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핵잠이라고 하면 핵 추진 잠수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아마도 재래식 잠수함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잠수함들이 아주 과거에, 그러니까 냉전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소련에서 골프급, 호텔급이라고 부르던 3,000톤급 안팎의 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새로 공개한 전술 핵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추진 방식에서는 여전히 재래식일 것이나 크기는 굉장히 대형화를 했고, 이를 통해서 미사일 수직 발사관의 수를 재래식 잠수함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가 물 위에 떴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항해를 해가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잠수함의 형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설계된 잠수함 세일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북한을 보게 되면 다른 이들이 했던 어떤 형상들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이런 모양들도 많이 보이는데, 이번 세일의 형상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보이고, 특히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아마도 그 세일의 미사일 발사대를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직경이 커 보이는 발사관이 4개가 보이고, 그리고 좀 작은 게 또 6개가 보여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아마도 최초 설계는 8발의 북극성 계열 SLBM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그 세일을 설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일의 크기에 비해서 운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가 적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아마도 북극성 계열 미사일 4발, 그리고 우리가 이스칸데르형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부르던 것의 잠대지 버전인 단거리 SLBM 6개를 추가로 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설계 변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생각해볼 문제예요. 소련이 해체되던 시점에 그 혼란하던 시기를 틈타서 다수의 잠수함을 고철로 수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골프급 잠수함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보도들도 그때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골프급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수함만을 놓고 봤을 때 잠수함의 형상은 정말 최악의 형상 중에 하나예요. 세일이 일단은 지나치게 크고, 잠수함의 직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애매하게 작아요. 그래서 함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험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될 필요가 아마 있을 것이고, 속도를 아주 빠르게 내고 그렇게 하기에는 부적합한 형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북한이 목표로 하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냥 잠수함이 바닷속으로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잠수만 해서 그냥 어디에 있는지만 모르게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핵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운용을 하는 이런 전략무기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얼마나 많은 탄두수를 운반을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미사일이 들어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 4발과 그리고 이스칸데르 계열의 소형 SLBM 6발 정도가 같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럼 전부 다 10발이거든요. 10발이면 북한 입장에서는 얘 한 척만 어떻게든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10발의 핵미사일을 바닷속에 감출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북한이 지금 잠수함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이스칸데르 계열의 소형 SLBM입니다. 그리고 이 소형 SLBM을 한반도에 투발하기 위해서 북한 바다 어디에든 띄워놔도 돼요. 그러니까 북한 항구에서 추락만 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디서든 한반도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제주도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이스칸데르 계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위반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북한의 잠수함이 북한 해안을 조금만 벗어나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그냥 바로 일본이나 이런 쪽까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동형의 잠수함을 계속 건조를 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준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 같은 잠수함이 몇 척이 더 건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온 발언들 중에서 이 잠수함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발전 전망적인 핵 잠수함 건조 계획과는 별도로 기존의 중형 잠수함들도 모두 이렇게 현대전에 마땅히 중대한 역할을 놓을 수 있는 전술핵을 탑재하는 공격형 잠수함들로 개조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소련제 굉장히 낡고 그냥 적당히 큰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구형 잠수함들을 이걸 뜯어 고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됐든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이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잠수함들을 어떻게 개량할 것이냐, 이 잠수함들을 아마도 중간에 이렇게 토막을 내서 살짝 벌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발사관을 넣고 다시 용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이 발수를 늘리기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어뢰 발사관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뢰 발사관에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순항미사일에 전술핵 탄두 같은 것들을 올려서 사격을 하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2017년 정도를 경계로 해서 점점 더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군사기술 교류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북한이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하겠다라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원자로부터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선체가 좀 더 대형화해야 돼요. 직경도 커져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 기술, 건조 기술 이거 전부 다 러시아에서 들어와야죠. 만약에 러시아가 그 기술들을 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